인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잡는 일이 우리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협회를 분리 설치하였습니다. 다른 건설단체는 자체 재공으로 협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는 여기에 모이신 임원 여러분의 특별 지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 뜻을 잊지 않고 새로운 일감 창출은 물론 우리의 일감이 타 업종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모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제가 소위 기업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제가 김성옥 상인 고민 고문님을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청년 교사 시절에 김성옥 상인 고문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그려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오늘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 일을 조금 돌아보면요, 쪽에 상당히 매진해 있었던 것 사실이고요. 그를 통해서 파면도 당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장을 해본 경험도 없고 교감을 해본 경험도 없고 교육 행정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은 상당히 낯설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교육위원을 통해서 교육 행정에 관여를 해봤고 또 교육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던, 그거 말고는 저한테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아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의 전문 공정이 복합되어 있으면 시설물 유지 관리업으로 발주되도록 건설산업법 시행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공사 예정금액 3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2개 공정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50% 이상 되는 업종으로 발주하도록 시설공사 매뉴얼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공사와 그에 따른 종된 공사라는 것은 건설공사에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을 때 그중 한 개 업종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 차지할 때 그 나머지 부분을 부대공사, 즉 종된공사로 보아 해당 전문공사업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할 공사 중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전문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해 놓은 규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은 어느 하나의 영역이 아닌 전체 공정을 모두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업종으로 업무 영역 자체가 계량, 보수, 보강공사이므로 건산법 시행령에 명시된 부대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13년 3월 개정된 신설 규정인 건산법 시행규칙 제13조 2 규정의 소규모 공사의 범위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라는 문헌을 삽입함과 같이 부대공사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금년부터 발주되는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되는 시설물, 계량, 보수, 보강공사가 타업종으로 발주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고쳐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 있게 이렇게 바라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의 교육 행정직 부분 인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각종 소수 직렬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러니까 시설이나 여타 학교 뭐 설립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설과지 않습니까? 기술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산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고 사서직이 있고 이렇게 소수 직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마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어디에도 없는 기술직 출신이 행정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좀 특별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시설물 사후 관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종 이제 시설 공사 매뉴얼이나 여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이후에 좀 우리 그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하셔서 우리 인천 시설물 관리 협회와도 늘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치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적인 일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학교나 각종 시설의 보수 보강 문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돈이 현안 사업비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디 학교에 갔더니 건물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장마철에 이게 잘못하면 넘어진다.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거든요. 이게 바로 현안 사업비 교육감이 판단을 해가지고 투입하는 건데 거기 갔더니 제가 그 현장 위험 시설물 같은 제가 현장을 꼭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가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고 얘기도 듣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얘기도 좀 들어보는데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건물이 이렇게 세워진다고 그래요. 예,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희한하다. 이렇게 우리 건축 기술이나 또 시설물 사후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건방지고요. 제가 모르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협회하고 협회 임원들하고 우리 시설과 내지는 중요한 관리 부서하고 같이 만나서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